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한사입니다. 자, 이제 그 5과목 1교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자율관리 제도, 뭘 자율관리한다는 걸까요? 일단은 자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뭘 하든 간에 자율주행 차량, 뭐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뭐 유튜브를 보니까는 뭐 이제 메르세데스 거기서 이제 컨셉카로 자율주행 차량이 나온 걸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미래의 차량은 뭐 이제 바퀴도 지금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바퀴가 아니고 완전 이게 공 모양 비슷하게 그렇게 돼서 차가 뭐 주차할 때도 완전 이렇게 옆으로 주차되고, 이렇게 직각으로 주차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어쨌든 이렇게 자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약간 이제 고리타분한 거랑은 좀 이렇게 거리가 좀 있고 그런 걸 좀 이제 생각을 하시죠. 자, 보세구역 제도도 사실은 조금 이제 고리타분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보세구역의 역사가 너무나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보세구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크게 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것과는 좀 관련이 없는데 자율관리 이제 보세구역 이렇게 이제 된다라면 보세구역의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제 세관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고 보세구역 스스로 자정 치유 능력을 갖고 그렇게 이제 특히나 이제 법규 준수 쪽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세구역이 좀 세관의 감시 감독을 좀 이렇게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관리가 된다 뭐 이런 취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귀를 딱 열고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세구역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이 되려면 보세사 채용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이랑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이 있거든요. 이제 배우실 거지만은 근데 두 군데서 모두 보세사를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얼마나 되고 싶겠습니까? 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보세구역 운영인이라고 우리가 법에서는 부르지만은 사실은 대표고 사장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자율관리 보세구역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고 그렇게 되려면 보세사가 이제 필수이기 때문에 보세사가 그 운영인의 이제 오른팔 뭐 왼팔이 돼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많은 이제 업무적 역량, 실무적 그런 실적을 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과목을 열심히 심도 있게 배우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 의의가 아주 확 부각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네. 자율관리 보세구역부터 배우시죠. 자, 일단 보세구역부터 기초부터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자, 보세구역이란 외국 물품을 보세 상태, 수입 신고 수리 전 이렇게 가로치고 되어 있는데요. 그 보세 상태랑 수입 신고 수리랑 뭔 상관일까? 관념적으로는 이제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수입 신고 수리가 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이 가능한 거죠. 근데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는 지금 보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입신고 수리 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수입신고와 연동돼 가지고 납부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뭐 우리 시험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세가 납부되는 이제 연동되는 개념인데 수입신고 수리 전에 이제 보세 상태로 즉 외국 물품이 아직까지 관세도 납부가 안 되고 수입신고 수리 전이기 때문에 그냥 외국 물품인 상태죠. 그 상태에서 관세 등의 제세 면제의 상태로 이제 외국 물품을 어떻게 합니까? 창고 보관, 전시, 판매, 건설, 가공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장소가 보세 구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고야 뭐 당연히 뭐 외국 물품을 이제 장치해 놓고 요것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보관하는 창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시 외국 물품을 갖다가 전시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뭐 외국 사람들 다 와가지고 한 번씩 보게 만드는 보세 전시장이 있고
특히나 이제 보세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 물품을 수입 신고 수리 전에 그냥 그대로 전시할 수가 있으니까 외국 물품을 전시하고 바로 이제 외국으로 다시 반출해가는 이러한 이제 잠깐 우리나라 들렸다가 다시 나가는 이제 이런 이제 전시회, 박람회 이런 것들에 이제 특화돼 있겠죠. 그 다음에 판매, 이 보세 판매장이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면세점인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잠깐 들렸다가 외국으로 나갈 때 어차피 이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안 되고 외국으로 가지고 나갈 거다 보니까는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외국 물품인 채로 외국인들의 손에 들려서 그냥 판매가 돼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보세 판매장이죠. 그래서 면세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면세점은 우리나라에 온 관광객들, 특히나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면세점을 아주 싹 쓸어가가지고 한때 면세점을 영업하는 것이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뛰어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오리다 이렇게라도 이제 불렀지 않습니까? 보세 판매. 그 다음에 건설은 뭐냐? 외국 물품을 갖다가 일단은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건설공사에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한 방에 수입 신고해가지고 이제 수리하고 관세 납부 한 방에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보세 건설장. 그다음에 이제 가공도 허용을 해주고요. 그 상태로. 그러니까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보세 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외국 물품을 관세 등의 제세를 면제하는 상태로 수입 신고 수리 전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웬만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 전의 단계를 말하는데 그래서 그런 상태를 보세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 상태. 세금을 보류했다라는 뜻에서 보세 상태예요. 세금을 보류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보시면 이게 그 일반적인 그 보세구역 중에 CY 컨테이너 야드를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건데 배가 와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를 가득 싣고 온 배가 그래서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딱 내려가지고 쭉 컨테이너를 도열해 놓은 모습이죠. 그래서 인천항이나 뭐 부산항이나 이제 CY의 모습. 그래서 이 CY를 잘 못 보는 내륙지방, 뭐 서울이나 뭐 대전이나 이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하면은 입이 떡 벌어진다는 소리가 나오죠. 근데 부산이나 이런 쪽에 그냥 살던 사람들은 맨날 보던 거니까는 저게 뭐가 대단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곤 하는데, 그 CY 보세구역 이제 이 전체가 이제 보세구역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 창고,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창고고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공항에 있는 창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항공기에서 내려진 화물들이 이게 오와 열을 맞춰 가지고 창고에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이고요. 주로 항공기로 들어오는 물품들은 고부가 가치 물품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고가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보세 창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 공장. 그래서 공장에 이런 시설재를 갖다가 외국 물품인 채로 그냥 들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제조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세 공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원재료 또한 외국 물품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완성을 해요. 완성품을 완성을 시킨 다음에 다시 외국으로 그냥 내보낼 수 있고요. 이 완성품을 수입 통관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세 공장. 자, 그다음에 이제 보세 판매장. 그래서 여기서 외국 물품을 그냥 관세가 납부되기 전에 그 외국 물품 그 상태로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물건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도 뭐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 나가서 거기 면세점을 들러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물건을 사올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물건을 면세 상태로 그냥 이제 그 사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보세 판매장이다. 그래서 자율관리 보세구역과 보세사의 관계를 좀 보면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이 화물 반출입과 보관 등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고요. 보세사 채용이 필수라는 점이 부각시켜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놓을 그런 내용입니다. 보세사 채용이 필수다. 그래서
자, 이 보세사는 과거 이제 일반직 공무원 5년 이상의 경력이나 이제 이런 업무 관련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응시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14년부터는 이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오래 전에 민간에 이제 개방된 자격증이다. 자,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요건을 이제 보실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주로 이제 5과목에서 1번 문제가 나오면은 그 1번 문제에 주로 출제되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과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두 개가 있어요. 당연히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지정받기가 더 쉬울 거고요. 그나만큼 혜택도 더 적겠죠. 자,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렵지만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자율관리 같은 경우 이제 보세사 채용이 필수고, 그다음에 전산 시스템이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보세구역 같은 경우 물품의 반출입이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물품의 반출입은 시스템을 쫙 깔아가지고 이 시스템을 돌리면은 사실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해지기 때문에 이 전산 시스템을 구비하고 이걸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많은 물동량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체크해 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 시스템이 구비돼야 되고, 자, 우수 자율관리 같은 경우에는 보세사 채용과 전산 시스템이 동시에 일반과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 이건 기본이고요. 종합인증 우수업체인 경우에도 종합인증 우수업체에서 AEO를 받은 경우 이제 이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가 있겠고, AEO 같은 경우 4과목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정부에다가 나는 이제 법규 준수랑 안전관리, 재무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정부에다가 이제 인증을 받는 거 이제 AEO고요. 예, 이 경우 보너스로다가 이것까지 우수 자율관리까지 같이 받기에 유리한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아주 탐나는 그런 인증이죠. 자, 수출 신고 금액이 그다음에 50% 이상이고 시스템이 갖춰진 이런 보세 공장 등의 우수 자율관리 보세 구역의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 금액이 50% 이상이라는 뜻은 그 보세 공장이 보세 공장에서 가동돼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물품 중에 반 이상이 수출 나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많아 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떻죠? 수출이 많게 되면은 외화가 들어오죠. 그러니까는 좀 유식한 말로 외화 가득률이 좋아진다. 그래서 국제 수지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런 보세 공장에 혜택을 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책에는 그냥 이제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고시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조금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까지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알아보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그 고시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면, 그러니까 고시라는 것은 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법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풀어놓은 그 이제 하위 단계에 조금 더 실무적인 령이 있고요. 고시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아래의 개념으로서 그 이제 고시는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 그 이제 행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업무 처리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갖다가 이제 명문안에 해놓은 게 이제 고시예요. 그래서 이 고시 같은 경우에는 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 게 고시입니다. 자, 전년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 중 이제 이 수출 신고 금액 비중이 50% 이상인 자, 아까 전에 이제 본 거랑 똑같죠. 그다음에 전년도 수출 신고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자. 그래서 전년도의 수출 신고 금액으로 1천만 달러 이상이라면 50%를 충족하지 못했어도 혜택을 줄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그 양 자체가 많다라는 거죠. 1천만 달러. 네. 다만 신규 보세 공장은 기존 이제 자율관리 보세 공장에서 증설된 경우로서 이제 제조 가공 공정이 동일한 경우 기존 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반출입, 제조 가공, 재고 관리 등 이런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 점검할 수 있는 ERP 시스템, 이제 전산 시스템이란 뜻입니다. 또는 이제 업무 처리 시스템에 세관 전용 화면을 제공하거나 시스템의 열람 권한을 제공한 자.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시스템을 갖춘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수출 신고 금액이 50% 이상이고 시스템이 갖춰진 보세 공장 등.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은 풀로 쓰면은 이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이제 고시에 아주 상세하게 적혀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 보세 공장이 우수 자율관리 보세 구역으로 지정받을 때 이런 요건을 갖추면 되는구나.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그러면 이제 지정 신청이랑 이제 지정 취소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신청서에다가 보세사 등록증을 첨부를 합니다. 이 보세사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럼 어떤 말입니까? 이 보세 구역이 자율관리 보세 구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보세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되죠. 채용한 이 보세사에 이 등록증을 갖다가 첨부를 해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보세구역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아예 안 된다 이겁니다. 아예 넘어갈 수가 없겠다. 자, 특허기간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창고에 그 기존에 그 보세창고에 특허기간이 있다면 그냥 그 기간 자체를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기간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함정 문제가 파질 수가 있겠는데 그 특허기간 그 보세구역의 특허기간 외에 자율관리 보세구역만의 특허기간이 있다라는 식으로 지정기간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린 거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집어내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기간 만료에 기간이 이제 그 특허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은 그 구역,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의 만료일일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갱신될 때 갱신을 신청해야 되고 세관장은 그 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절차적인 것을 통지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허기간이 뭐 올해로 끝난다. 그렇게 되면 이 올해 말에 1개월 전까지는 어쨌든 갱신 신청을 해줘야 되고요. 세관장은 2개월 전까지 올해 말에 2개월 전까지는 절차를 통제를 해줘가지고 갱신을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특허 보세구역들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갱신을 해가지고 특허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이 특허 기간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끝났다 이게 아니고 계속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취소 사유, 요거는 책에서 이제 볼 거고요. 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10일 전까지 그 의견 청취의 예정일을 지정해서 세관장이 이제 통지를 해주는데요. 의견 청취, 보세구역을 운영하고 있던 운영인에게 어떤 그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준다 이겁니다. 그게 의견 청취죠. 그래서 운영인 등은 이제 의견 진술이나 이제 제출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특허 그 혜택을 계속 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이 지정 취소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잘못했으면 당연히 지정 취소 바로 들어가야지 의견을 왜 청취하냐 이런 강경한 입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피부에 와닿는 얘기로 PC방이 뭐 밤 10시 이후에는 뭐 미성년자 출입 불가다. 근데 이제 미성년자가 이제 있다라는 사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적발되면은 뭐 영업 정지를 받거나 뭐 과태료를 내거나 이러는데 근데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되면 어때요?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되면은 엄청난 타격이지 않습니까? 이 PC방에 다니던 사람들이 딱 영업 정지를 당해가지고 문을 딱 닫은 걸 확인하면 다른 PC방 가겠죠. 그러면은 그 손님들이 싹 빠져나가고 이제 그 손님들은 다른 PC방으로 가가지고 단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그 전에 있었던 것의 그 행정적인 그런 처벌은 상당히 이제 운영인 입장에서는 거의 뭐 회사 자체가 존폐 위기에 갈릴 만큼 심각한 그런 위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청취를 통해서 취소를 굳이 하지 않을 사유가 있다라면 취소를 하지 않게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혜택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어떤 혜택을 받길래 이렇게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으라고 하는지. 자,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이게 내국 물품의 반출입 신고를 면제하거나 생략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기록 관리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내국 물품이라 함은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은 순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내국 물품이죠. 그래서 이 내국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출입할 때 그 신고 절차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이런 표시 작업과 벌크화물의 사일로 적입을 위한 포장 제거 작업의 경우 이 보수 작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표시 작업은 우리가 이제 그 뭐 과자 같은 거 하나를 먹을 때도 그것에 이제 원재료나 이런 것들 쭉 표시돼 있죠. 그걸 이제 표시한다는 그런 작업을 보세구역에서 이제 보수 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때 보수 작업 신청을 생략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벌크 화물의 사일로 적입은 뭐냐면 벌크 화물이라는 것은 개별 낱개로 포장되지 않은 그런 그 곡식이나 곡물류, 그다음에 뭐 이제 광석류 이런 것들은 그냥 통째로 들어있죠. 통에. 그런 것들이에요. 벌크 화물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뭐 푸대자루 같은 데 담겨 있다. 뭐 밀가루라고 하면 푸대자루 같은 데 담겨 있다 하면 이제 이것을 갖다가 창고에 벌크 화물을 풀어놓기 위해서 개별 포장된 이 푸대자루를 뜯는 작업이 그 사전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푸대자루를 다 해체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밀가루만 한 통에다가 딱 담아 놓는 그게 이제 사일로 적입을 위한 포장 제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수 작업 신청을 생략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고조사 및 보고 의무를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겠다. 그래서 분기라는 것은 1년을 4개로 쪼갰을 때 그 3개월씩 4개죠. 이 하나가 분기예요. 그래서 1년이 4분기로 이루어져 있고 분기별 1회 해야 되는 것을 연 1회로 완화해 준다. 그 다음에 보세구역 운영 상황의 점검을 또 이제 생략해 줄 수 있고, 자, 비해를 분할 합병하려는 경우 장치 물품의 수입 신고 전 확인 신청을 생략한다. 그래서 자, BL 같은 경우에는 BL이라는 것은 Bill of Lading의 약자고요. Bill of Lading이 뭐냐면은 물품을 배나 비행기에 선적한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선사나 항공사가 발급해주는 양식의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BL이나 그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뭐 AOA Bill이라고 하는데 이제 개념상으로는 이제 똑같은 서류고, BL이나 AOA Bill이 있으면 이 물품을 갖다가 내 물품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실렸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수입상이 그 물품을 찾을 때 선사나 항공사에다가 BL이나 AOAB를 이렇게 제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품을 양육지에서 받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역거래에서 수출자는 선박에다가 물건을 선적하고 선사로부터 BL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편이나 이런 걸로 수입자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수입자는 이 BL을 받아 가지고 그 이제 양육지에서 그 선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다 BL을 내게 되면은 그 BL과 바꿔치기 해가지고 물품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L을 이제 수입지에서 분할을 하거나 합병하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BL이 처음에 이제 선적됐을 때 A라는 BL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똑같은 물건이 또 다시 다른 배에 선적돼 가지고 B라는 BL이 나왔으면은 이제 수입하는 입장에서 그냥 그 수입할 때 A, B, BL을 합쳐버려 가지고 수입 신고하겠다.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BL을 합병해야 되겠죠. 그래서 BL을 합병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다가 하나의 BL을 쪼개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수입 신고하고 수입 통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BL 하나당 수입 신고 하나예요. 원칙은 그래요. 근데 BL을 합병해 버리면은 여러 BL을 갖다가 한 방에 수입 신고할 수 있고, BL을 분할하게 되면은 하나의 BL이라도 쪼개 가지고 여러 개로 수입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장치 물품의 수입 신고 전 확인 신청을 생략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자유관리 보세구역에 적용되는 혜택들이었고요. 우수 자유관리 보세구역은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줘야겠죠. 일단은 일반 자유관리 보세구역의 혜택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 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특례를 적용해주고 또 여기에 따른 이제 보관 창고 증서를 단일 보세 공장 소재지 관할 구역 내의 장소에도 허용을 해준다. 이런 이제 특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은 이제 또 넘어가서 보실 거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관 창고의 증설, 보관 창고의 증설이란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물량이 넘쳐나 가지고 보관 창고를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단일 보세 공장 소재지 관할 구역 내의 장소에도 허용하겠다. 그래서 단일 보세 공장 소재지라 하면 보세 공장이 있을 때 보세 구역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보세 공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보세 공장의 소재지 관할 구역. 그래서 이 보세 공장이 뭐 인천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인천의 관할 구역이라 하면 인천 세관이겠죠. 그 인천 세관의 그 관할 구역 내에 그 장소에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고시의 내용을 한번 쭉 또 자세히 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여기까지 나오면은 아주 지엽적인 부분까지 파헤친 거지만은 안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이 없더라도 좀 그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물론 이 내용 많은 내용을 전부 다 메모할 그런 필요는 없고요. 짤막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메모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공휴일이나 야간 등 개청 시간 외에 보세 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전 사용 신고를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 사용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물품은 제외하고요. 자, 이 말이 어떤 뜻이냐? 굉장히 이제 알아먹기 힘들게 써져 있죠. 공휴일이나 야간 등의 개청 시간. 그래서 개청 시간 외라는 것은 공휴일이나 야간은 세관이 영업을 하지 않아요. 영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세관이 근무하지 않는 공휴일이나 야간의 시간에, 그러니까 야간이라 하면 공무원이 퇴근한 6시부터 쭉 새벽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야간 등이라는 것은 개청하는, 그러니까 10개자 그 관청을 여는 그런 시간을 그 외라고 하니까는 관청이 열려 있는 시간, 밖의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간에 이 보세 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래서 보세 공장에 반입된 물품이 만약에 뭐 물품을 제조할 그 원재료다 하면은 그 원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상황이죠. 그런 경우 사용 전에 사용 신고를, 즉 보세 공장은 수입 신고하기 전에 이제 원재료를 갖다가 그냥 외국 물품인 채로 그냥 사용할 수 있지만은 사용 신고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 신고를 하지 않지만 원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 신고를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 이런 날에 다음 날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사용 신고를 바로바로 해줘야 되지만 이런 이제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에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그냥 먼저 쓰고 나중에 사용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입니다. 다만 외국 물품은 제외한다. 그래서 외국 물품은 외국 물품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진 못하고요. 외국 물품이 아니라 내국 물품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보세 공장의 일시 보세 작업 장소가 일시 보세 작업. 그러니까 원래 보세 작업은 보세 구역 안에서 해야 돼요. 근데 보세 구역 안이 아니고 밖에서 보세 작업을 할 필요가 생기면 그 일시 보세 작업으로 그냥 거기에서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장소가 자율관리 보세 공장인 경우 보세 운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보세 공장에서 보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보세 공장에서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 다른 보세 공장이 이제 자율관리 보세 공장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보세 운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세구역, 저기도 보세구역인 이런 경우에는 보세 운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물품의 반출입을 할 때 동일법인 자율관리 보세 공장 간에는 보세 운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같은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반입 확인 대상 물품을 공휴일 또는 야간 등 개청 시간 외에 보세 공장에 반입해 가지고
긴급히 사용해야 되는 경우 보세사가 사용 물품의 반입 명세를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반입 확인서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요런 개념이랑 비슷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사용 신고 특례 적용을 위한 품목번호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HSK는 물품에 이제 숫자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역거래에서 HSK를 딱 보게 되면 이 물품이구나. 그냥 숫자만 봐도 어떤 물품인지 알아요. 그래서 016는 뭐 이제 살아있는 동식물, 동물. 그다음에 97류는 뭐 예술품, 뭐 이런 식으로 HSK를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물품인지 딱 압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연일의 재고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특례를 우수자율관리 보세구역에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구역에 혜택을 받는데 절차 생략 등이, 그러니까 이런 혜택이죠. 이런 절차 생략 등이 정지되는 사유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사가 해고되거나 취업 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이때 절차 생략 등이 정지가 됩니다. 언제까지 정지되냐? 보세사의 채용 시까지. 그래서 보세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인 등이 1년에 3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절차 생략 등의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취소보단 정지가 낫죠. 자, 운영인의 의무를 보실게요. 자, 보세사의 고유 업무를 좀 인정을 해줘야 되고 보세사를 상주 근무시켜야 되고요. 보세사 업무 불가 시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을 해줘야 됩니다. 세관 공무원에 협조해야 되고 물품의 반출입을 기록 관리해야 되는 그런 운영인의 의무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관 감독을 보시면 이제 회계 연도 종료 후 회계 연도라 하면 그 1년을 말하죠. 그래서 그 회계 연도, 참고로 이제 뭐 회계사들 이런 경우에는 회계 연도가 끝나는 그 시점에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무진장 바쁘죠. 그래서 회계법인 그 앞에 뭐 이제 그 뭐 모텔이나 이런 거 잡아놓고 뭐 새벽까지 일하고 뭐 그런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회계 연도입니다. 1년이. 이 회계 연도 종료 후에 3개월 경과 후 15일 이내에 자율점검표를 제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자율점검표로 갖다가 자율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세관에서 안다는 거죠. 자, 자율점검표로 그 해당 연도의 정기감사를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점검표 미제출 등의 경우 정기감사를 하고 별도 감사반을 이제 편성해가지고 7일 이내의 기간을 설정해서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관세청장한테 보고까지 해줘요. 그러니까는 정기감사를 받지 않으려면 이걸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율점검표를. 자, 그래서 이제 다 모든 이론을 알아봤으니 책을 한번 보실게요. 자, 자율관리제도. 그래서 개요를 보면 정의가 나오고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관리의 그 배경은 뭐겠습니까? 그 세관의 감독 기능을 최소화하고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이 화물의 반출입이나 보관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겠죠. 자,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지정 요건을 보면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이제 보세사 채용과 전산 시스템 구비고 우수자율관리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불어서 AEO 혹은 이 보세공장의 경우 이제 수출 신고 금액 비중이 50% 이상이고 시스템이 갖춰질 것 이런 요건이 있고요. 자, 지정 신청 및 검토 승인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자, 지정 갱신 설명드렸듯이 그 이제 지정 기간은 특허 기간인데요. 그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되고 세관장은 만료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죠. 자, 지정 취소 사유를 보시면 다음의 경우 세관장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장치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다.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명령을 위반했다. 관세법에 따른 법을 위반했다. 그다음에 시설의 미비. 그다음에 보세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자, 여기서 다만 하고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서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 보세사가 아닌 자도 보세사가 이탈 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함정이 대단히 많이 파지는데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지죠. 문제에서. 다만 업무 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보세사가 아닌 자도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엄밀히 틀렸어요. 그래서 보세사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신고 안 하고 그냥 했으면은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까지 한 상태에서 보세사 업무대행자가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 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근무하게 하지 않을 때, 다른 보세사를 근무하게 하지 않을 때. 자,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취소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서 함정이 잘 나오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2개월 이내에 여기 뭐 2개월을 뭐 3개월로 고쳐놓거나 합니다.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해야 된다. 이런 데서 이제 함정이 잘 파서 나옵니다. 자, 지정 취소 시 의견 청취해서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의견 청취 기회를 줘야 되죠. 자,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를 보시면 이제 절차 생략. 그래서 어떤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는지,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이제 절차 생략이랑, 그 다음에 넘기면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절차 생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고시 내용까지도 상세히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다 맞출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절차 생략 등의 정지. 이쪽을 보면 이제 언제까지 어떤 경우에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이 절차 생략 등의 정지는 그 혜택을 정지한다라는 뜻이고 혜택을 정지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페널티를 먹이는 거죠. 페널티를 먹인다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인 등의 의무. 그래서 이 운영인 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인 등이 이제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쭉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운영인의 의무랑 보세사의 의무가 상당히 헷갈려요. 보세사의 의무는 그 보세구역에 취직한 보세사가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고, 운영인의 의무는 그 보세구역 자체를 운영하는 보세구역의 대표이사 격인 이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상당히 격이 다른데 이 운영인의 의무와 보세사의 의무가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관 감독까지도 책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쭉 알아봤고, 네, 다음 시간에는 보세사 제도로 가서 여러분들 자체 시험에 대해서 좀 논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